안녕하세요. 이타의 권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5월 달에 시행이 된 제118회 발송배전 기술사 문제에 대한 그 간략한 분석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분석해 드리는 요 내용은요, 뭐 세세한 문제 해설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다음에 있을 119회, 뭐 120회, 벌써 이제 120회까지 갔네요. 120회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로 제가 좀 쉽고 편하게 뭐 이론적인 해설이라든지 뭐 이론 강의들은 뭐 이타 아카데미에 보시면 뭐 제가 한 7년, 8년 정도 오프라인 현장에서 촬영한 내용하고 또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보다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즉 내가 노력한 시간과 투자한 노력과 시간 대비해서 그 점수가 이제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이제 어떤 교재를 볼 때 기술사 시험에 맞게끔 그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떠한 부분을 학습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부담감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제가 좀 제작을 하겠습니다. 제118회 발송배전 기술사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시행된 제118회는요 5월달 시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자 수도 뭐 많이는 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발송배전 기술사가 한 10명 정도, 한 회에 10명, 5명에서 10명 정도 배출하고요. 뭐 과거에 5, 6년 전에는 뭐 1명, 2명 이렇게 배출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적은 인원이고 통상적으로 5명에서 10명 정도, 많이 뽑을 땐 10명, 뭐 적게 뽑을 때는 3명에서 5명 정도 배출하는데 아마 5월달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배출하는 그런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발송배전 기술사가 1년에 시험을 3번 보거든요. 1월이나 2월 달에, 그 다음에 5월 달에, 그 다음에 7월이나 8월 달에 이렇게 3번 시험 보는데 가장 합격하기 좋은 시험은 첫 번째 시험입니다. 1월이나 2월 달에 보는 시험이 가장 합격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8월 달에 시험이 좀 합격하기가 좋습니다. 그 얘기 뭐냐, 합격자의 배출 인원이 많다는 얘기고요. 5월 달은 지금까지 그렇게 합격자를 많이 낸 적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발송배전 기술사가 5월 달 시험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 전에 1년에 2번밖에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없던 시험이 생겼기 때문에 이 5월 달 시험에는 극히 인원을 제한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여기까지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5월 달 시험이 뭐 당연히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보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에 보시면요. 1교시 13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중에서 10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4교시에는 6문제가 출제가 되고 뭐 4문제를 선택해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 출제되는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전체 다 31문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풀어야 되는 것은 22문제다. 그래서 한 71%를 선택해서 풀고 나머지는 안 풀어도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22문제를 선택해서 풀 때에 통상적으로 1교시에 13문제가 나오면 10문제를 써야 되는데 10문제를 다 정확하게 잘 쓰시는 분들은 실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고 합격하는 사람 대비해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10문제를 선택해야 되면요.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은 한 8문제 정도는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런데 2문제도 그렇게 굉장히 잘 쓰느냐? 나머지 2문제도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문제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내용 저 내용을 갖다가 응용을 해서 적정하게 내가 알고 있는 수준까지 답안지를 기술하십니다. 뭐 이런 형태로 풀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격권에 들려면
일반적으로 1교시에서 내가 통상적으로 자주 다루던 내가 자신 있는 어떤 내용들, 기본서, 우리가 기본서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그 다음에 송배전 기술용어 해설집 이 4권을 발송배전 기술사의 기본서라고 보고요. 이거 외에 이제 문제해설서들 몇 가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신경향, 그 최근 이제 기술의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그런 문제들 신경향이라고 하는데 그 신경향 문제들을 한 20개에서 3개 정도 추가해가지고 준비하시면 그 안에서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1교시에서 그런 어떤 우리가 기본서로 선정해 놓은 4, 5권 정도의 교재에서 최소한 7개에서 8개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가 이제 합격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좀 쉽다, 좀 평이했다, 시험을 볼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1교시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자주 다루던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요, 13문제 중에서 6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7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6문제 정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본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왔고요. 나머지 한 7문제 정도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용어들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그러니까 그 개념은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명확하게 그 용어 자체를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100% 정확한 답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냥 대략 여기서 묻는 이 문제가 묻고 있는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런 것 같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응용을 해서 그거에 대해 비슷하게 맞추는 어떤 그런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교시 문제만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1교시 문제가 어느 정도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답안지를 써줘야지 그 다음에 2, 3, 4교시도 이게 시험이 잘 봐지거든요. 근데 1교시에서 반도 못 썼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험을 포기하게 됩니다. 웬만큼 이 정신력이 강하지 않으면 1교시를 10문제를 써야 되는데 6문제밖에 못 썼다. 나머지는 그냥 4문제는 억지로 대충 채웠다. 이러신 분들이 마지막 교시까지 잘 보는 예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웬만큼 정신력이 강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좀 어려웠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서에서 나온 문제가 3번 문제 기력발전소의 열효율 향상 대책, 그 다음에 5번 문제 지중 케이블 냉각 방식, 이건 뭐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에 필액의 전격 전압 결정시 고려사항, 뭐 이런 것들은 뭐 송배전공학에 개략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송배전 기술용어 해설집에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기본서하고 좀 뭐랄까 기본서에서 조금 더 내용을 더 이제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발송배전 기술사의 이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 문제 전력계통 해석 특성 해석을 위한 부하 응답 모델, 이거는 계통공학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1번 문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독립형과 계통 연계형 시스템을 비교하시고, 뭐 이런 것들은 계통 연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와이버스 회로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거 뭐 기본서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온 거죠. 나머지 문제들은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기술사 공부하면서, 발송배전 기술사 공부하면서 이거를 막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1교시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의 폭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6문제 중에 4문제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다. 기본서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뭐 평이하게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1번 문제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그 다음에 2번에 전력과 풍냉 시스템 송풍 방식의 종류 특징, 그 다음에 4번째 전력 품질의 정의와 평가 지표, 그 다음에 5번째 뭐 경제적 부하 배분에서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그 연료비 특성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부하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 기본서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이 기술사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 그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50점대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3번하고 6번은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3번 문제 같은 경우 자주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해적 케이블 경과 조사 시 포설 루트의 필요 조건 및 조사 항목을 설명하시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다루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리자는 얘기죠. 다음에 또 이런 것들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뭐 22,900kV 삼성 4선식 다중접지 방식으로 선정한 기술적 경제적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전 방식이나 접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답안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교시에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기술사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신 분들은 충분히 답안지를 쓸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교시는 좀 무난했던 교시였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 같은 경우에도 뭐 한 4문제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3교시에 6문제 중에 4문제를 아직까지도 나는 자신 있게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아직은 공부가 조금 더 덜 된 상태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4문제 정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합격이 거의 가까웠다. 50점 이상은 충분히 맞으니까 60점대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1번 문제 뭐 수차 발전기의 조속기의 속도 조정률과 속도 변동률 뭐 기본서에서 그대로 나온 거죠. 발전공학에서. 그 다음에 3번의 초전도 자기 에너지 저장 설비 SMES 뭐 이것도 발전공학의 18장에 그대로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뭐 애자의 염진의 대책 해서 뭐 이거는 송배전공학 2장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용어 해설집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팩트 설비 이거 용어 해설집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 5번은 우리가 당연히 쓸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6번은 2번 문제는 뭐 좀 약간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좀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할 필요 여기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이것도 우리가 자주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과 6번을 제외하더라도 1, 3, 4, 5번 문제는 충분히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기본서에서 자주 다루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교시 역시도 무난한 교시였다. 2교시와 3교시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1교시는 상당히 좀 응시하시는 분들이, 시험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섭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 문제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올 만한 내용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교시에서도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첫 번째 문제는 연료 전지 중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가 나온다라고 항상 예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입변압기 유중가스를 이용한 상태 진단 및 고장 진단 방법, 변압기의 이상 진단과 관련된 내용은 항상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되고, 유중가스 분석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항상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상시에 발생되는 9가지 가스와 그 가스별로 발생되는 이상 현상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이제 유입변압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을 사전에 검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검출 장치들, 방법들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 뭐 중간부와 첨도부와 기저부와 담당 발전소의 뭐 요구 조건,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발전공학하고 그 다음에 용어 해설집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ATS, CTTS, 뭐 이 CTTS는 문제가 나온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뭐 신경향이다, 뭐 CTTS를 뭐 새로운 어떤 이론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런 CTTS라는 이런 설비가 한 4, 5년 전에 뭐 일반적으로 일반화돼서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가 공교롭게도 ATS와 CTTS를 비교하는 문제가 공교롭게도 제 118에 건축정비설비 기술사의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 문제는 나온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4문제 정도로 우리가 선택해서 풀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지락전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발송배전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신감 있게 풀어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교시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 열심히 하신 분들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충분히 선택해서 풀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내가 공부가 한창 부족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그 분석 내용을요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지금 문제
기출 문제는요. 그 산업인력공단에 가시면 그 자료실에 보시면 기술사 기출 문제라고 나와 있고요. 최근에 출제된 문제부터 뭐 예전 10년 전, 15년 전에 출제된 문제까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뽑아 놓으시고 이 문제들을 나름대로 또 어떤 그 분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18회에 대한 간략한 경향 분석 자료 올려드렸는데요. 자, 긴 시간 아니지만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찍어서 올리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